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이틀간의 낙폭을 만회하고도 상회할 정도로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매매 시그널 통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개장 이후에도 저희와 쭉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79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0.74% 상승한 채로 2,479포인트 선의 예상 체결 지수 지금 형성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53% 상승하면서 819포인트 선에서 예상 체결 지수 현재 형성이 된 모습인데요. 양지수 모두 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그널 도움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하게 우리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립니다.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이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경제지표 호조로 나와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에 상승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먼저 짚어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우수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유발되었고요. 이후에는 경제지표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지표 중에서도 이제 민간 고용 부분, 즉 이제 비농업 부분 관련된 부분들의 신규 고용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같은데, 다만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 대비 하회를 진행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확정적인 시그널을 포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의 개선 중 한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도달하게 되면서 지난 50일 이래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론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진행되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이번 9월에 유가 증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에너지 관련해서 증산 부분을 10만 배럴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증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8월 64만 8천 배럴을 진행한 것에 비하면은 15% 수준으로 증산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아랍 지역에 대해서 순방을 했습니다만은 이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미국 내에서의 해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유가 부분들이 4%가량 하락을 했었고요. 다만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러시아로부터의 유로존에서의 러시아 의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석탄 사재기 현상까지 조금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독일의 이제 라인에너지에서는 가스 가격을 인상하게 되다 보니까 연간 에너지 요금이 50%가량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변동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정점론이 계속 이제 언급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PMI 지수라든가 그리고 대표적인 PMI 지수라든가 CPI 지수 관련된 부분들의 상승률이 점차 제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즉 상승폭의 둔화로 인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민생 경제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국내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인 기업들은 또 카카오 그리고 CJENS, 슈퍼드래곤과 같은 엔터 관련 그리고 인터넷주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애경산업, BGF,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제노웨이어 같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좀 찾아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매출 섹터가 최근 이제 S&P 500 지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이와 벤치마크 영역의 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글로벌 이슈로 좀 발표가 될 예정으로는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또 발표할 예정인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 현재 에너지 가격에 대한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연일 강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에서는 또 경제 보고서를 또 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유로존에서는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언급들이 지난 연초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많았던 연준의 움직임과 굉장히 흡사하게 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처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완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위안화를 비롯해서 각국에 있는 6개 화폐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그 달러의 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연준에서도 여전히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기피할 수 없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게 되면서 세인트 루이스 청재인 블러드 청재 같은 경우에도 연중에 1.5%포인트 더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격적이고 매파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총재들의 발언을 잘 들어보시면은 특히 이제 물가 관련된 부분들에서 여전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경기 침체로 가기 전의 상황인지 아니면 위험 고용이 확실하게 개선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지표로 봤을 때는 여전히 CPI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관련된 부분들에서 여전히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는 점들이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이제 물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PMI 지수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PMI 지수가 발표를 했었고 다소 양호하게 지표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들이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제 상승이 굉장히 높았던 S&P 500 섹터에서 가장 상승이 높았던 섹터는 IT 그리고 임의 소비재, 통신 섹터였는데요. 이처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이 이런 기술주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던 부분들은 앞서서 소개됐던 것처럼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을 보였던 매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발 매수가 유효하다는 점들이 한 번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술주들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또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반도체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에서의 산업 지원에 대한 법안을 지금 통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이제 국내에서도 반도체 등 산업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전략기술로 지정을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특화단지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지원과 같은 아니면 이제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제 미국장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좀 순풍을 받지 않을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국내 또 이제 대형마트 영업을 비롯해서 이제 규제 심판 회의가 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2회 휴무라든가 새벽 영업 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해제 여부가 또 확인될 것 같고요. 자동차 대여 산업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소물 화물차까지도 소형 화물차까지도 이제 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등 다수의 산업 부분에서 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입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관련된 법안 그리고 이제 논의가 진행된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에서의 작동력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공모청약 및 신규 상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세빙캣이 이제 확정 공모가 35,000원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유한타스텍 9호가 또 오늘 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올랐다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경제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오히려 펠로시 의장이 조금 대만을 왔다 가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으로 시장이 풀이를 했다는 말씀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카카오,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등 굵직한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개장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짚어주시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출발 증시를 보니까요. 코스피는 0.70%, 코스닥은 0.63% 상승 출발하네요. 상승 출발 예상이 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어서 종목 이슈에 대해서 접목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어제도 본다고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이 이 매파된 발언이 계속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적으로 과매도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완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이 더 상승세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중 갈등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강 상태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슈도 기간이 좀 짧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편하게 대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비금속 광물 업종이 상승폭이 지금 큽니다. 지금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한일시멘트가 지금 20.34%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얘기 들었다시피 이제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인상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이 시멘트 업체들의 어떤 수익 구조는 좀 괜찮게 나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은 시멘트 업만으로 좋다라고만 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나 어떤 기계업종 또 레미컴 업체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황신양해가 지금 8.33%, 아시아시멘트가 6.25%, 상용 CNE가 지금 4.64%, 한일현대 시멘트가 지금 4.21%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시멘트 가격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폭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시멘트 가격 중심으로 좀 있으니까 한번 좀 가격 인상에 대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일시멘트는 좀 관심 있게 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장 초반에 실적 발표 나왔던 카카오가 지금 현재 2.8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 1,701억을 달성을 했죠. 이 커머스 쪽 광고 쪽에서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견인을 했는데 카카오 그룹 주도에 대한 좀 관심은 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2.78%, 그리고 컨텐츠리 중앙이 2.64%, LG 엘로비전 1.99%, 콘택 시스템이 1.87%, 네이버가 1.86%, NC 소프트가 1.7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 좋네요. 제주항공이 3.29%, 그리고 진에어가 3.24%, 한일 로지스틱스가 1.46%, 아시아나항공 1.3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유가에 대한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도 장중 후반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휴스트리 2.27%, 화인베스트리 1.82%, 영흥이 1.19%, 세아수강이 1.0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만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운송 장비 부품 업종이 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녹스가 7.22%, 아이원이 4.5%, 영화텍과 3.75%,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이 2.56%, 메디콕스가 2.4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좋습니다. 위메이드가 4.18%, 컴투스홀딩스가 3.53%, 위메이드맥스가 3.49%, 조이시티가 3.4%. 어제 카카오게임즈의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게임주들의 오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불과 지난주에 이메이드의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현재 상태고, 넷마블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지금 신작 게임이 활발하게 출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게임주들은 신작에 대한 신작 오픈이 가장 큰 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라 볼 수 있겠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많이 몰려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부품 업종도 장초 발인 좋네요. 이지스트로닉스가 15.17%, CJ미디어가 3.63%, KNW가 2.82%, 아비코전자가 1.76%, RFHIC가 1.74%, 파워넷이 1.7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영호 DSP가 10.96%, 크로바이텍 6.58%, RF세미가 4.05%, 아이에어가 3.2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은 중에서 LG화학만 제외하면 전 기업이 상승세로 좀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0.16%,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0.9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소폭 0.1%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스가 0.23%, 그리고 네이버가 1.67% 상승세, 그리고 현대차가 0.2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제일 큰 게 말씀드렸던 카카오가 3.16% 상승세로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2.98%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슈팅 게임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배틀그라운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작에 대한 베이스는 실전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칼리스토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 오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47%, 세트론헬스케어가 0.42%, LNF가 0.12%, HLB가 3.1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17%, 펄어비스가 0.52%, 세트리온지역이 1.0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알테오젠이 지금 5.5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좀 가장 크게 좀 각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방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어떤 투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레포트를 좀 내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내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카트루나나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수익 부분을 좀 긍정적 평가를 좀 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위메이드가 역시 5.18%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위메이드가 이제 다음 블록체인 메인 넷을 이제 공개하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체제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어닝 쇼크에 대한 저가 매수가 오늘 강하게 몰리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T팜도 지금 4.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에이드 신약이죠. 우선 임상 1상 끝나고 2상에 대한 부분에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 에이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이 기업들 외에는 큰 폭의 등락폭 나오는 기업은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앞서서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시멘트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고요. 게임주나 인터넷 관련주들 흐름이 좀 좋은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지난 간밤에 끝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 나와주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상당 부분 국내 증시도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페이팔, AMD, 에어비앤비 등 주요 실적들이 이제 발표됐고요. IT 기업들이 또 대부분 반등에 또 성공을 좀 했습니다. 실적의 어떤 그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연동이 돼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체, 그다음에 IT 기업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승세에 어떤 성공을 했고 국내 증시도 이와 비슷하게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이제 차트를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하락, 급락하고 반등하고 제가 이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닥권,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61선을 쉽게 돌파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좋은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가는 구도가 좀 되고 어제 극적으로 이제 극적으로 5일선을 좀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8월 중순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는 어떤 셋째 주까지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는 이런 국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 시멘트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 강세인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물론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 약간 꺾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흐름들, 그 다음에 이와 연동돼서 온라인 강화의 어떤 흐름 때문에 일종 온라인 강화에 어떤 연관된 메타버스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두 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와 연동된 흐름에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을 잠깐 짚어보면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링크가 되는 종목군 중에서 한번 잠깐 시멘트 업종은 오늘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되면은 접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패스를 좀 하고요. 오늘 전체 어떤 상승장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CATL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약간 보류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겸해지면서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제 아이오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아이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과 조정의 어떤 그 탄생파동 사이클을 보이고 출발 캔들을 보이고 상승 각도를 높이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원 같은 경우가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차트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MPC라는 종목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그 다음에 갭상승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 갭상승 폭의 한 절반 정도가 지지가 되면은 현재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세비캣 상장 관련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 패배들이 관련된 이지 트로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갭상승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갭상승이 약간 높게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이온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 얘기했던 주 내용은 메타버스에 된 내용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제가 장주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였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날 그 장중에 오전에 마이너스 약세를 마치고 굉장히 큰 대량 거래를 터지고 급등을 좀 해줬고요. 오늘 약간 오전에 승부르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홀짝 패턴으로 가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게임 관련해서 이제 이쪽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전 상승을 해줬습니다. 카카오 계열사죠. 한번 참고적으로 보면은 카카오가 오랜 동안 20일, 60일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올라졌던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외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전체가 상승을 해주고 있죠. 카카오페이도 이제 마찬가지 오늘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21선이 행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보이는 패턴에서 오늘 연달아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 관련된 그룹주 관련된 종목 전 종목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메타버스를 총지휘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당히 대장주로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넵튠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넵튠이라는 종목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판호 관련된 이 호재 때문에 먼저 급등했고요. 조정을 보이고 완만하게 올라가려는 2차 상승의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 섹터상으로 가장 먼저 움직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 관련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게임 업종 중에서 블록체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알다시피 보라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진 부분들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죠. 이믹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발행하고 연동이 된 그런 부분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이런 부분이 지금 되겠죠. 근데 위메이드를 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6%가 좀 떴죠. 21선 우상향 20일 그다음에 60일 골든 크로스를 향해 가기 때문에 상당하게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위메이드에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와 연동이 돼서 코인 발행 업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컴투스홀딩스도 C2X라는 어떤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오에지 같은 경우는 네오핀,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마블X, MBX 코인을 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부상이 될 수 있는데 컴투스홀딩스를 잠깐 차트로 보면은 20일, 60일을 수렴했던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출발한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연달아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네오에이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오에이지는 미리서 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이익이 높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오에이즈는 약간 보류를 좀 하는 부분들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 움직임이 없는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종목이죠. 넷마블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주의 성격인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그 게임주의 어떤 그 전체적인 코인 안에 대표적인 상징을 보이고 있는 위메이드,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넵튠 이런 종목으로 압축을 좀 하는 매매가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현재 제작업체, 그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해서 이쪽 관련된 뮤직, 현재 자이언트 스텝, 뮤직 스튜디오, 뭐 덱스터 이런 3대장 종목군들이 오늘 뭐 술안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이 당분간 시세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 솔루션이죠. AR 글래스도 해당이 되지만은 솔루션 관련된 넥스트를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생태계의 구축 확장을 위해서는 AR 환경과 VR 환경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하반기에 AR 글래스의 애플의 어떤 그 부분에 출시 예정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모든 각종 솔루션을 다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넥스트가 최고의 약간 대장주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 4%가 떴죠. 그래서 한동안은 메타버스 쪽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꾸준히 좀 이야기를 해드렸죠. 관련돼서 좋은 흐름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략이 좀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주시는 전문가님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 시간에는 0.40%, 코스닥은 1%대 상승폭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순매도 기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큰 폭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시황 짚어주신다고요? 네, 우선 뭐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우호적인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소폭입니다. 근데 매수가 되더라도 매우 조금, 매도가 되더라도 매우 조금인데, 시장은 포인트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다 나왔는데요. 좋은 쪽은 ISM 서비스업 지표가 중국 좋았고요, 유럽 좋았고, 미국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 유가 증산이 증산이 생각보다 조금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국제 유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재고 뚜껑 열어보니까 재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재고가 많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가 좀 많다라는 건데, 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포커스가 없고요. 재고가 많아졌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더뎌질 것이다. 금리 인상은 속도가 제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우려했었던 증시 환경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에 좀 더 포인트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티그룹이 이제는 대형 기술주들 너무 싸다.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뭐 메타 플랫폼 포함해서 대형 기술주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 미중 간의 갈등도 오늘도 뭐 시장에 영향을 좀 장중에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겠죠.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대만이 막히게 된다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미중 갈등의 격화보다는 미중 갈등도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완화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 환율도 아침에는 사실 좀 올라갔다가 이제 환율이 다시 소폭이지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화까지도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금은 뭐 소폭 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장중에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이고요. 시장 지수 흐름도 뭐 굉장히 크게 뭐 급등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면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1번입니다.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반기든 3분기든 내년 초든 이렇게 실적이 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시티그룹도 미국에서 마찬가지를 했는데 기술주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굉장히 가격적으로 싸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들도 이제는 좀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기술주 중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을 했는데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찾으시면 뭐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죠. 그런 종목 찾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방점은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진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황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사님,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있습니까? 네, 네이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가 후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네이버도 같이 이 시장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들 해 나왔는데요.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마찬가지죠. 이 시장의 우려감들 연초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한 40만 원 정도였는데 연초에 이 6월 달에 20만 원대 초반까지 거의 반토막 나는 모습 보여줬다가 이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기술주들 분위기 좋아졌고요. 그리고 네이버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나 하반기엔 좋아집니다. 마케팅 비용과 관련한 이런 비용들에 대한 통제들이 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들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포인트,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신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부담 없는 가격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이버 오랜만에 매매 시그널주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1.49% 상승폭 유지하면서 27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까지 오늘 쭉 장세를 좀 볼 텐데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은 좀 전에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외국인은 이 순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국내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그 포인트가 아니라 아직도 가격이 싸다라는 포인트로 해서 밑에서 좀 담아가자라는 부분, 이런 모습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적인 성격으로 좀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고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 자금의 성격이 아니죠.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국내의 주식형 펀드, 이런 모습들은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투자는 대부분이 좀 ETF 성격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는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환율이라든지 국내 주가의 절대적인 평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달려 있는데 외국인은 크진 않더라도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금일 같은 경우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오후장에는 이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코스피도 1%가 넘는 그런 상승은 만만치는 않겠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과 더불어서 오늘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봐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45억 원어치 현재 외국인들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78억 원어치 현재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듣기에는 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 혹시 휴가 가신 건 아니시죠? 예, 휴가 간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브님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0.051%, 코스닥은 1.18% 상승폭을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우리가 나스닥 시장부터 시작해서 국내 시장 좀 점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미국 나스닥 차트부터 한번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봐보시면은 추세대를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3일 정도 걸렸던 상황이 있었지만 이 3일간의 걸리적거리는 자리를 또 120일 이동 평균선 자리를 한 방에 뚫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 정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시장에서 나는 악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겠어. 나는 시장이 올라갈 이유들만 체크를 해서 거기에만 반응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안 들린다 했던 그 포인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 지표들이 뭐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랄지 혹은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랄지 이렇게 좀 혼조를 한다 하더라도 꼭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안 좋게 나오면 다음엔 좋게 나오겠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반대로 좀 생각해서요. 역발상으로 지금 어제도 그 박힌 리치먼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매파인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기준금리 현재 상태에서도 올해 안에 1.5%포인트를 더 추가 인상해야 된다라는 매우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연준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 알았어. 뭔가 이상한 꼼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은 의심을 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현재까지는 잘 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일정을 이제 체크하자 이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그죠? 금요일 고용지표,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시장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체크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월요일 시장에서 적용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조금 변화를 갖는다면. 왜냐하면 이제 그런 중요 일정들을 앞두고 강력하게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발표 없이 발표 전에 이렇게 좀 하락을 만드는 이런 구간이었다면 오히려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 간에 오히려 바닥이다. 이제 지금 정도는 사도 되지 않냐. 이런 반발 매수세가 더 나올 가능성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겠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를 만났을 때는 뭐 방향이 바뀔 수 있겠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도 금요일 밤 미국 시장 부분들일 것 같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월요일에서 그런 부분이 적용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마찬가지로 다음 주 수요일 미국의 CPI 발표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 아마도 지난번 9.1보다는 낮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이 부분들이 지난 이제 6월 저점을 찍고 7월 내내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인플레는 지금 정점은 찍은 거다. 피크 아웃됐다. 이런 부분들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확인이 되면서는 또 일부 바닥에서의 매수했던 물량들이 차실현이 그때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목요일 부분들에서 아직은 강세 부분들이 이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으로 우리나라 상황으로 오면 제가 6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이제 열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 이제 끝까지 힘을 내고 오늘 추가적으로 갭상승을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을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든 혹은 내일이든 코스피 기준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이 종가상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상방을 조금 더 열어놓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너무 높이 보는 부분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적인 부분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 과연 한번 찍어줄 것이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갖고 있는 그 종목들이 조금씩 더 올라와서 계좌 상승에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켓 파워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현재 온도계가 오늘 아침 시작할 때는 거의 50도 가까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5도로 열기는 좀 식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그래서 오늘도 뭐 시멘트 관련주랄지요. 시멘트 가격이 또 한 15% 정도 인상한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고, 어제 제가 그 펄비스라는 게임주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게임주 괜찮을 거다.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고 올라온 게 없는데 실적은 특히 카카오게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고치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주가는 이제 여기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대신에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조금 올랐다 갔다 하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로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 또 게임주 그리고 또 이제 게임주 친구격인 메타버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만들고 있어서 확실히 코스닥에 혹은 테마성 종목들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대가 그죠? 아침 오늘 갭상승했고 높은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점 철시점 매물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가장 탄탄하게 올라갈 때에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뒷받침을 해줄 때이긴 한데 어제도 삼성전자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죠? 오늘도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오히려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오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훨씬 강력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네이버, 카카오 오늘 흐름 보면서 저 종목들이 조금 이제 고점을 치지 못하고 내려오면 조금은 조정은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게임주 좀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게임주 좋은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장 초반에 카카오 계열사 관련 종목들, 네이버 등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폭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업사부님, 이런 시장에서 오늘은 좀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9시 이제 30분에서 40분 사이가 항상 좀 시장에 변곡을 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쪽의 움직임보다, 왜냐하면 지수는 이미 많이 올랐고 갭상승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의 종목보다는 지금 테마성 종목이나 혹은 중소형주 쪽에서 오늘은 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렸던 펄비스, 그다음에 게임주들, 오늘도 어제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하고 어제 좀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덜 합니다. 어쨌든 펄비스도 카카오 게임 잘 보시면서 이제 추세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상방 부분들을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눌러줄 때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62동 평균선 정도 보시면 되겠죠. 내지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한 절반 정도 혹은 3등분에서 3분의 2 정도 이런 부분들부터는 또 매수 다시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폭락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게임주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한번 단기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은 지금 우리 시스템 요 옆에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이제 포착을 한 종목들 중에 영호 DSP 지금 영호 DSP는 이미 급등을 해버리고 있어서 지금 이제 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이 정도 구간, 그러니까 2,850원 이하 구간에 좀 모습을 한번 기회를 준다라면 그 정도에서 한번 정도 매수 포인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좀 단기적으로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3% 이상 수익 나면 수익 실현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60원 정도 올라오면 또 매물이 많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상 정도 올라갈 때마다 수익 실현 부분들로 종목들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되고요. 오늘까지는 조금 편히 시장을 즐기시는데
이제 내일 금요일이기도 하고 미국의 고용지표 부분들 발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서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에서 약간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그동안 많이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그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거 이것도 한 번 정도 내일 전략까지 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종목과 더불어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 움직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저희가 매매 시그널 잡아드렸습니다. 코스피 0.33%, 코스닥은 0.96% 상승폭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